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주제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세금. 하지만 이 서민들에게는 언제나 부담이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경제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이 역사 속 세금과 체납 이야기를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와 경제를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세금인데요. 그만큼 시대상을 잘 드러내는 소재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의 세금은 지금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지금은 홈택스나 계좌 이체로 세금을 간단히 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세금, 특히 토지세는 곡식을 직접 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어 나르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각 지역 관청에서 세금으로 낸 곡식들이 모이면 이것들을 주로 배로 실어서 한양까지 실어 날랐는데 도중에 배가 침몰하거나 곡식이 썩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된 세금은 곡물이었습니다. 이건 각 지역의 특산품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관리들은 품질이 나쁘다고 퇴짜를 넣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상인들과 결탁해서 일부러 비싼 물건을 사서 바치게 하는 방답의 폐단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인 역의 경우에는 생업을 그만두고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다녀와야 했거든요. 이걸 안 하려면 또 다른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금 납부는 정말 부담이 컸습니다. 네, 사실 지금처럼 원천 징수하는 것도 참 힘든데 곡식이 썩거나 곡물이 퇴짜 맞아서 다시 사야 된다. 그렇다면 네. 생존의 위협까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때 내야 된다는 인식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세금 내는 게 그 낭비처럼 느껴지죠. 그럼에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안지폐에 있는 퇴계 이황은 대표적인 모범 납세자였습니다. 퇴계 선생은 자식들에게도 세금을 제때 내라 하고 당부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그냥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으로 있기 위한 자기 수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 양반이 솔선수범해야 세금을 내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국가의 기강도 바로 서게 되죠.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도 제때 세금을 내는데 누가 감히 안 내고 어떻게 관리가 횡포를 부리겠습니까? 성실한 납세는 사회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더라도 일반 백성들의 현실과 맞지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이 곡물 제도가 많이 네.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죠? 예, 조선 세금 제도의 문제는 경직된 행정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곡물은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갖기 위해서 바치게 한 것인데 이게 곡물의 목록이 조선 초기에 정해지고 그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흑산도는 곡물이던 당나무가 멸종해 버렸고 고성의 곡물이던 인삼은 가격이 수십 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물건, 똑같은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지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했고 이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와중에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의 고액 체납자처럼 옛날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양심 없이 굴기도 했습니다. 태종의 오른팔이던 하륜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주인이 없는 노비들을 데려다가 10년 넘게 부려먹었는데요. 결국 그 추심이 들어오게 되자 이미 오랫동안 부려서 정이 들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나이 들고 늙은 노비를 그 젊고 힘센 노비와 바꿔서 내려는 그런 꼼수를 부렸습니다. 비록 그 태종이 용서해 주긴 했지만 이건 권력자가 자기 법망을 피해서 나라의 재산을 가로챈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하류는 욕심 많은 체납자로 기록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아무리 신분제 사회였어도 이 백성들이 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다행히 옛날 조상님들은 이런 부당한 일이 계속되면 참지 않고 싸웠습니다. 네. 항의하고 싸우고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죠. 앞서 얘기한 흑산도 그리고 강원도 고성이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너무 무겁다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양까지 직접 찾아갔고 징을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지역의 사정을 들은 왕 정조는 해당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금의 양을 줄여주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지요. 네. 일종의 조선판 국민청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매겨진 세금이 또 집단으로 맞선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일이라고요. 예. 이 사건은 1902년 경주 강동면 국당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이 마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당리의 사람들 21명이 힘을 합쳐서 반박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양반 누구의 노비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양반이 자기가 직접 소송에 나가기 뭐하니까 노비를 대신 내세운 것이죠. 하지만 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의 노비도 아닌 자유로운 농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주 군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마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세금은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최대한 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잘못된 일에 맞서는 결기가 대단했네요. 그런데 이 세금 체납의 역사에서 또 악명 높은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매국노 예, 이완용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 1925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조선 최고의 부자이자 또 권력자였던 이완용 그리고 그의 아들 이항구는 4,000원이라는 학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매국노인 이 사람들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내는 세금인 교육세가 아깝다고 내질 않은 겁니다. 하지만 워낙 이완용의 권세가 당당하니까 정부조차 차마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기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만 덕분에 대대손손 욕을 먹게 된 일이지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세금은 뭐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에게 특히 더 가혹하게 또 힘들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세금과 체납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단순히 아깝게 돈을 나라에게 뜯기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 인프라들, 가로등이라던가 아니면 깨끗한 수돗물,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급식 그리고 안전한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유지 비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금이 공정하게 거칠 때 나라는 발전했고요. 부패한 자들이 세금을 가로치거나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만이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을 때 나라는 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범 납세자 이황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세금 납부가 곧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중요한 기여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정한 세금이 나라를 키웠고 불공정한 세금이 나라를 흔들었다. 이 세금은 아깝게 내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